의사들이 남성의 발기와 커피에 대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자극적으로 들릴까봐 또 괜히 희망 고문이 될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남성들, 커피에 이것 한 스푼 타면 1시간 뒤 바로 선다. 이런 문구 한 번쯤 보셨죠? 야근 끝나고 지친 밤에 그 문장을 보면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나도 저거 필요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설마 싶고 또 한편으로는 클릭해보고 싶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믿었다가는 1시간 뒤에 서는 대신 10년 뒤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은영입니다. 정신건강과 관계를 주로 다뤄왔지만 수많은 남성, 부부, 가족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남성들이 정말 많다는 것. 밤에 잘 안 서는 문제, 예전 같지 않은 반응 속도,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 이건 단지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혈관과 신경의 전쟁입니다. 나만 이런가? 아닙니다. 수치스러운가? 아닙니다. 이건 몸의 신호예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아는 순간 그 신호를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요즘 한국 남성들 어떠세요? 아침부터 출근 전 커피, 회사 도착해서 또 한 잔, 회의 전 또 한 잔, 야근하면서 캔커피, 자판기 커피. 카페인은 계속 마시는데 정작 혈관 스위치는 켜지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 야근, 과로, 음주, 흡연. 이 모든 게 우리 몸의 작은 혈관들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인터넷에는 커피에 이것 하면 1시간 뒤 바로 선다는 말이 넘쳐나지만 그중 상당수는 과장, 어떤 건 아예 거짓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자극적인 광고를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대신 실제로 혈관과 신경에 작용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커피에 더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분, 그리고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기능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장, 뇌졸중, 전신 건강과 다 연결된 문제예요. 조용히 진행되는 침묵의 혈관 전쟁 속에서 지금 내 몸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한번 발기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게요. 많은 분들이 발기를 성적인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발기는 미세혈관과 신경이 동시에 켜지는 종합 기능입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상상해 볼까요? 피는 연료입니다. 심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도는 엔진,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아주 가는 연료관, 그리고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그 연료관을 여는 스위치예요. 젊을 때는 이 스위치가 아주 잘 작동합니다. 스트레스도 덜하고 혈관 벽도 부드럽고 내피세포라는 혈관 안쪽 세포도 건강해서 켜라 하면 바로 켜지죠.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 흡연, 고지방 식사, 수면 부족이 이 내피세포를 조금씩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 엔진룸 안에 작은 녹이 천천히 퍼지는 것처럼 혈관 안쪽도 서서히 굳어갑니다. 카페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카페인은 심장을 잠깐 더 세게 뛰게 하고 각성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내피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카페인은 스위치만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문은 녹슬어서 잘 안 열리는데 손잡이만 세게 흔드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달콤한 음료, 빵, 과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쑥 떨어져요. 이걸 반복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미세혈관이 하나둘씩 망가집니다. 그 결과 당뇨, 대사증후군, 발기부전이 한 줄로 이어지는 대사 오류 사슬이 만들어져요. 인터넷에서 L-아르기닌한 스푼 이야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L-아르기닌, L-시트르린 같은 아미노산,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은 산화질소 경로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간, 신장 기능, 혈압약,
심장약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막 드시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두통, 어지러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커피에 뭘 타느냐보다 이미 망가지고 있는 대사 엔진을 어떻게 되돌리느냐가 진짜 관건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무엇을 넣어야 할지, 무엇을 빼야 할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몸에 좋다. 믿고 먹는 그 한 잔이 사실은 혈관을 막는 함정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침에 설탕, 워디 시럽 듬뿍 넣은 라떼, 프림 가득한 믹스커피. 많은 분들이 이걸 나를 위한 작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마음에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혈관 안에 버터를 바르는 습관입니다. 프림과 일부 크림에는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이 들어있고 거기에 설탕까지 함께 들어가면 혈관 내피의 아주 작은 염증, 보이지 않는 불씨가 계속 지펴져요. 이 보이지 않는 불씨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조용하지만 계속 타오르는 작은 불, 또 이런 패턴도 많죠. 에너지 드링크 플러스 커피, 밤샘 후 달콤한 빵과 커피 세트. 이 조합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튀게 만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와, 정신이 번쩍 드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피세포와 신경을 서서히 소진시키는 구조예요. 일부 남성분들은 붉은 고기를 많이 드시고 소금 많은 안주에 소주를 마시고 그 뒤에 진한 커피로 마무리합니다. 이건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을 동시에 올리는 3중 콤보예요. 심장, 뇌, 그리고 남성 기능에 모두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또 하나. 커피에 이것 한 스푼 하면서 설탕, 연유, 달콤한 크림을 더 넣는 습관.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확 좋아지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화질소 생산을 방해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진짜 필요한 한 스푼은 단맛이 아닙니다. 혈관을 열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커피에 넣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빼느냐입니다. 이제 발기를 한번 미세배관 공사라고 상상해 볼까요? 교과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요. 심장은 24시간 도는 엔진, 큰 혈관은 고속도로,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좁은 골목길, 해면체는 스펀지 같은 물탱크입니다. 성적 자극이 들어오면 뇌에서 신호가 내려와요. 그럼 이 골목길 끝에 있는 밸브를 여는 산화질소가 분비됩니다. 그 순간 스펀지 창고의 피가 한꺼번에 차오르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이미 기름이 탁해졌거나 골목길 벽이 두꺼워져 있거나 밸브 주변이 염증으로 붓고 딱딱해져 있으면 아무리 뇌에서 신호를 보내도 문이 반쯤밖에 안 열립니다.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이 미세 배관에 석회를 끼게 합니다. 전선으로 치면 신경선을 둘러싼 절연 피복이 조금씩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약해지고 느려지고 때로는 아예 끊깁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려줍니다. 내피가 건강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피가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는 펌프 압력만 세지고 호스는 터지기 직전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더하는 한 스푼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밸브를 조금 더 부드럽게 열어주는 윤활유, 혹은 스펀지를 더 잘 먹게 만드는 작은 도움. 과학적으로 검토된 몇 가지 후보가 있습니다. 이래하지만 여기서 바로 이거예요 하고 말하면 또 하나의 자극적인 광고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성분과 사용법은 조금 뒤 프로토콜 파트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심혈관 질환과 발기부전은 같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국제학계, 심장내과, 비뇨기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1시간 뒤 바로 서느냐가 아니라 10년 뒤 심장과 뇌가 버텨주느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실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넣기 전에 먼저 빼야 합니다. 먼저 빼야 선다는 말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하루에 마시는 커피 양과 시간대를 점검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믹스커피, 야근 후, 자판기 커피까지 합쳐서 하루에 4잔에서 5잔 이상 마신다면 카페인 과다로 교감신경이 과흥분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몸이 쉬어야 할 때도 긴장 모드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발기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총량을 줄이고 오후 늦게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는 겁니다. 커피를 끊어라가 아니라 커피를 관리하라입니다. 둘째, 커피에 넣는 설탕, 시럽, 프림, 달콤한 크림을 1순위 제거 대상으로 삼으세요. 커피에 이것 한 스푼이라는 말이 설탕 한 스푼이었다면 그건 1시간 뒤 잠깐 기분만 올려줄 뿐 이제 10년 뒤 혈관을 망가뜨리는 선택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버려야 합니다. 셋째, 담배와 과음, 야식과 함께하는 커피 습관을 돌아보세요. 술로 혈관을 확장시켰다가 담배로 수축시키고 커피로 다시 자극하는 패턴. 이건 내피세포를 지치게 만들고 발기부전 위험을 몇 배나 올립니다.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흡연, 과음, 수면, 부족이 겹친 남성에서 발기부전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과한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넷째, 인터넷에서 파는 정체불명의 가루 한 스푼면을 커피에 타먹는 행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성분이 불분명한 부스터, 카페인, 요인빈, 시부트라민 등이 섞인 제품이 심장 박동, 혈압, 불안, 불면을 유발하고 심하면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남자니까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지가 아닙니다. 부끄러움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자존심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이 일 단계에서 우리의 목표는 커피를 끊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탕, 프림, 정체불명 가루를 빼고 하루 총량과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몇 주 안에 수면, 아침 발기, 전반적인 에너지에서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한 스푼 넣어야 하냐고요, 선생님? 진짜 필요한 한 스푼을 이제 과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커피는 블랙에 가까울수록 좋다. 여기에 몇 가지 안전한 옵션을 소량 더할 수 있습니다. 하나, 설탕 없는 다크 코코아 파우더. 작은 티스푼으로 살짝 더해보세요. 코코아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이완과 산화질소 경로를 도와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당을 넣지 않은 순수 코코아여야 합니다. 둘,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계피는 혈당 조절과 한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방향이 있어요. 당뇨 전 단계나 대사증후군을 가진 남성에게 혈당 롤러코스터를 조금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도우면 위가 불편할 수 있으니 정말 살짝만 향이 느껴질 정도로요. 셋,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L-아르기닌, L-시트룰린. 이 아미노산들은 산화질소의 전구체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발기부전 보조제로도 사용돼요. 하지만 이걸 무조건 커피에 타먹기보다는 하루 총 섭취량과 개인 질환, 특히 심혈관, 신장 질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고용량을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도 중요합니다. 남성 호르몬과 혈관 이완의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커피에 직접 타기보다는 식단과 보충제 형태로 꾸준히 채우는 게 더 안전합니다. 한국식으로는 이런 방법이 좋아요. 너무 달지 않은 다크 초콜릿을 아주 소량, 또는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블랙커피를 마시는 습관. 이건 혈관과 신경의 비교적 이로운 조합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 가장 중요한 한 스푼은 실제로 가루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그리고 하체 운동입니다.
하체 근육 운동은 골반 혈류를 늘리고 산화질소 생성과 남성 호르몬 분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간단한 빠른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몇 세트만 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현실적인 프로토콜은 이거예요. 블랙에 가까운 커피 한 잔 플러스 10분 걷기나 스쿼트. 이걸 꾸준히 했을 때 일부 남성들은 1시간 안에 체감되는 따뜻함과 혈류 증가를 느끼기도 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차가 있고 기적의 한 스푼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작은 루틴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찾는 게 아니라 꾸준히 쌓이는 변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승리입니다. 작은 변화를 쌓는 사람이 결국 큰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타임라인을 현실적으로 그려볼게요. 커피 습관을 정리하고 설탕과 프림을 빼고 블랙 또는 저당 커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빠른 분들은 이 주 안에 수면의 질, 아침 기상 시의 개운함, 가벼운 아침 발기의 회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서 8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체중과 허리둘레가 조금씩 줄고 혈압, 혈당이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선교과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중증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커피 프로토콜이 기적의 치료가 아닙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가야 하는 보조 수단입니다. 이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대는 현실적으로, 노력은 꾸준히. 중요한 건 오늘부터 내가 내 혈관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게 평생의 자존감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자극적인 광고 문구에 휘둘리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은 가루나 약을 커피에 타 먹지 마세요. 대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설탕을 빼고 프림을 줄이고 블랙에 가깝게 필요하면 코코아나 계피 같은 검증된 재료를 소량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체 운동과 수면을 챙기세요.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습니다. 밤마다 자신감이 떨어져 걱정하는 남편, 친구, 형제, 그분들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결정합니다. 1시간짜리 자극을 쫓을지 아니면 평생 가는 혈관 건강과 남성성을 지킬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응원하고 싶어요. 오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당신, 이미 자신의 몸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혈관이, 당신의 심장이, 당신의 자존심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버텨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